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긴 연휴 명절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투자자분들이 꼭 들으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영상 끝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최근 주가는 38,000원 지지선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렸었고, 그 선을 제가 일시적으로 지웠죠. 우리 여기 추세선 빨간색 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서 버텨줘야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오늘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하방으로 더 내려왔죠.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아래로 더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흐름 결과는 단순한 경고를 지나서 위험 단계로 진입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강조했던 명절 이후의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안타깝게도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저는 투자자분들에게 전략을 드리고 손해라면 회복을 도와야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유튜버로서의 투자자분들 역할을 저는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도 HLB 주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도록 영상 의견 들 테니까요, 많은 참고해 주시고 투자 판단하는 데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는 현재도 화살표 매도 신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리보세라닙의 FDA 재신청 일정이 지연되면서 주가는 최근처럼 지속적으로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구간에서 재료가 노출되지 않으면서 주가는 하염없이 내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재료 공백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보유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가? 오늘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는 여전히 국내 항암 신약 파이프라인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상위권에 있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10월 들어서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수급순환매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HLB만 유독 수급에서 소외가 되고 있고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는 가장 약한 종목이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모멘텀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우리 제조업 기업 같은 경우는 수주 소식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기업이 자체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또는 자사주를 태워서 소각하거나 뭐 또는 배당금을 확대하거나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될 수 있어요. 또 제약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핵심 기술을 수출한다든지, 또는 우리 HLB처럼 미국 FDA 승인이라든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HLB는 미국 FDA 승인 허가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었고, 그 부분이 1차, 2차가 물먹으면서 지금은 3차 재신청이 지연되면서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과정이 뚜렷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했던 게 바로 뭐죠? 뚜렷하게 차이가 났었던 그 시기가 바로 언제냐? 바로 4월, 5월,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부터 뚜렷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냐면 이때 당시가 우리 코스피 지수가 골든크로스 나면서 추세 우상향으로 돌아나기 시작한, 그러니까 대세 상승장의 초입 국면이었고, 그게 SK하이닉스 또는 그 외의 주식들이 이 시기에서 상당 부분 우상향으로 돌아나가는 시기였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짧게는 5개월 또는 길게는 지금 6개월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HLB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약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금 그 마음고생이 아주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다 이렇느냐? 그렇지 않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다 이렇다 그러면 HLB도 조금은 덜 속상할 텐데, 그게 아니라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승승장구하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더 애가 타고 속이 타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 유료방에서도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종목 공개까지는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다만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달 이벤트가 있어요. 그리고 주가에 대한 이 기술적 포인트가 어떤 종목들 대비해서도 타점이 상당히 좋은 자리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반도체주가 좀 정체하거나 쉬어가게 된다면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좀 뚜렷하게 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투자자 여러분들이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 함께 하시고 들어오신다면 이 종목을 받아보시고 좋은 수익,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대체주를 찾는 이유가 뭘까요, 투자자 여러분들? 대체주를 자꾸 찾는 이유는요, HLB가 그냥 제자리에만 있어도 HLB 주주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HLB 주가가 자꾸 뒷걸음질 치니까, 자꾸 뒤로 내려가니까 어떻게든 수익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강구해서 대응해 나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 HLB의 지금 핵심 반전 포인트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죠. 10월달 제가 계속 영상에서 강조드립니다. 항서제약의 CMC, 그러니까 제조와 품질 관리와 관련된 개선 데이터가 공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우리가 100% 기대된다 라고 해서 공개를 다 하는 건 아니니까 저는 뭐 100% 공개가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부라도 좀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앞서서 진영곤 회장 비롯해서 HLB 측에서 발표한 것들이 바로 뭐였나요?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치,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총 6개월치까지 자료를 수집하겠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좀 더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 빨리 하기보다 천천히 정확하게 확실하게 승인받기 위해서 진행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중간 데이터를 HLB 측에선 분명히 수집하고 있을 텐데 공개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바로 공개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진영곤 회장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나와서 좀 코멘트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HLB의 진영곤 회장은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 분위기를 바꾸고 또 주가를 띄우는 데 역할을 해줬어요. 하지만 때로는 너무 지나치게 시장에 나와서 언급하고 언론 플레이를 해왔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봤었잖아요. 막말로 너무나 된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시장에서 HLB에게 안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니까 이제는 두문분출하고 있잖아. 저는 이런 것들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는 분명히 아직까지는 살아있으니까 제가 아직은 최악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HLB는 재료 공백기인 건 분명히 맞다. 그래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것도 맞다. 하지만 그 최악의 순간이지만 이 순간에서 우리 작은 이 불씨들은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HLB 측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강하게 반등 나올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HLB 주주분들 이제 기술적 분석을 좀 볼 텐데, 자, 제가 여러 다양한 선들을 좀 지웠고 투자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렸던 포인트 아시죠? 자, 이제는 여기 이 추세 하락선 요거 돌파 올라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갈 곳이 없다. 아래로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이제 방향을 좀 잡아야 되는데 뭐 여전히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으니까 이제는 요거 이제 좀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명절 이후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흐름이 안 좋게 부정적으로 오늘 나왔어요. 그러니까 38,000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38,000원이 오늘 이탈됐고요. 종가상 37,000원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방에서 이렇게 방어해줘야 되는 이 추세 하단이 일단 무너졌어요. 오늘 공식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무너졌죠. 이 부분이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라도 빨리 회복이 안 되면 여기 저점이 다시 경신돼서 내려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면 정말 투자 여러분들 어려운 길로 가는 거예요. 정말 최악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서 제가 강조드렸던 정말 최악으로 가게 되면 이거 반등 나오는데 너무 힘들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만원대에서 30% 올라가는 것과 35,000원 또는 3만원대에서 30% 올라가는 것은 체감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주식은 빠지면 반등 나오는 게 큰 의미를 갖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투자 여러분들. 뭐 35,000원, 3만원 간다고 제가 지금 단정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그만큼 많이 밀려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의 체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4만원대 영역에서 있다가 30% 올라가는 거, 하방으로 더 많이 밀려 내려갔다가 30% 올라가는 것은 완전히 느낌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시장에서는 이거 30% 올라가는 거, 뭐 50% 올라가는 거 바닥 대비해서 잡고 돌리기 때문에 그걸 언론 플레이 할 거기 때문에 투자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야, 나는 저 높은 가격에 물려 있는데 이렇게 느낌적으로 완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HLB가 밀려 내려가면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방향을 아래로 자꾸 흘러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주황색 경고등이 아닙니다. 빨간색 레드. 지금은 위험 구간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신저가 경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HLB 입장에선
하방으로 내려가는 추세 압력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조금이나마 좀 투심해서 살아나고 좀 반전되는 시그널을 만들려면요, 반드시 살려줘야 됩니다. 반드시 살려줘야 돼요. 더 이상 많이 밀려 내려가면 안 됩니다. 나 밀려 내려갈 것처럼 페이크하고 올라갈 거야 라는 식으로라도 반등이 빨리빨리 나와줘야 됩니다. 빨리빨리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38,000원 위로 올라가서 이 박스권 형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부분들이 우리 HLB 주주분들이 기대하고 욕심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뭐 47,000원, 뭐 5만원, 6만원 가는 게 지금은 현실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더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명절이 지나고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옵니다. 제가 앞서 다른 영상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절이라는 긴 연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10월 달로 놓고 보면 명절 이후에 바로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급등한 종목들 보면 실적 얘기들이 보통 대다수예요. 급등한 종목들, 오늘 뚜렷하게 급등한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죠? 한미반도체, 두산에너빌리티, 네이버 증권 들어가서 종목 검색 순위 상위만 보셔도 압니다. 이 종목들 우리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추천 의견 드리고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공개를 오늘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급등해서 매수 의견은 언제 나갔는지, 지금 수익률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공개할 예정이니까 이들 영상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은 순환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매수해야 되는 업종, 그 속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를 잘 선택하고 또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를 잘 판단해내면 수익을 내는데 한 발짝 다가서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 주식시장에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종목이 있잖아요. HLB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나도 좀 잡아서 수익을 내야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내가 어느 포인트에서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투자 수익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어차피 주식시장이라는 게 손실도 날 수 있고 수익도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추천 종목을 다 수익 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손실 나고 있는 종목이 내가 보유하고 홀딩해서 수익 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기다리는 사이에 내가 다른 종목, 다른 비중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자, HLB로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HLB 지금 손실 중이고 어렵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생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HLB에 몰빵해서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과 내가 HLB에 물려있지만 일정 비중을 다른 쪽에서 내가 수익을 내고 있다면 HLB가 회복하고 다시 돌아서는 그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비유를 하자면 갓 태어난 아기도요, 억지로 먹일 수 없어요. 본인이 먹어야지 먹는 거잖아요. 투자자분들이 꼭 명심하시고요,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주식시장에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에 시장 조금 변하고 있다, 투자자분들 이제는 그냥 대형주 장세가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오히려 테마주 장세,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대형주 장세, 이런 흐름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건 그럴 때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난 4월달, 5월달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반대일 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결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오늘 38,000원 무너졌어요. 결과적으로 매우 좋지 않게 흐름이 나타났고요. 재료 공백기라서 또 모멘텀이 없어서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흐름이 점차 더 안 좋게 흘러가고 있으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마음고생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고를 넘어서서 위험 구간까지 들어섰습니다. 지금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무리한 매매보다는 비중 조절과 순환매를 통해서 HLB를 대체할 수 있는 형태의 업종과 종목 선정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대응해 나가다 보면 또 조정 끝에 우리 언제나 HLB는 또 재료가 나오잖아요. 또 재료가 등장하게 되면 HLB는 HLB대로 또 낙폭을 축소하고 또 손해를 만회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그게 저는 아주 빨리 이르면 항소제약 CMC 개선 데이터 이슈가 나올 수 있는 바로 10월 중순으로 바라봤던 겁니다. 그동안 우리 HLB가 옆으로 횡보해 주기를 기대했고 그 시기에 62평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와리가리 하다 보면 이제 62평과의 돌파, 터치, 테스트 과정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과정을 무색하게 방향을 아래로 각도로 더 틀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음 주 빠르게 회복해 주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아직 10월 달은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HLB가 빨리 좀 회복해 준다면 뭐 아직 우리가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이 낮아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다음 주에 나타나기를 기대하겠고요. 그리고 38,000원 회복, 다시 한번 4만원 수준으로 돌파 테스트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항소제약 CMC 개선 데이터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매매하시기 어려운 분들, 시장 흐름에 따라서 순환매 대응 어려우신 분들,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상담 문의는 위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함께 하시면서 좋은 수익들 남은 4분기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